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제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재회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일문단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자, 질문을 통해서 화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단락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이 문단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예시를 봅시다. 가령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 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80만 원이 된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단위를 팔 때 100만 원이에요. 수입은 총 1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단위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90만 원 낮췄어요. 1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되었죠? 한개 수입은 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한 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개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격이 90만 원인데 한개 수입은 80만 원이죠.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서 한계 수익과 더불어 한계 비용을 고려한다. 한계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약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후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3문단은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가격 결정자로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문단의 1문단.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진 않으나 첫 번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두 번째,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폐해 규제 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1문단은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불공정한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부터 시작을 하네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현실적 잠재적 경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다.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결정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이 문단은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행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를 말한다. 이때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담합은 사업장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문단은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금정전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문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수단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가는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을 설명하고 나는 공정거래를 저해해야 하는 행위들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선지 5번이었는데요. 자,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렸었죠. 가는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독점 행위에 규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5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선지 1번에선 다양한 관점이 없고요. 선지 2번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선지 3번에서 균등한 소득 분배가 없기 때문에 1, 2, 3은 광탈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은 완전경제시장, 니은은 독점시장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니다.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획에서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니은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크다. 틀렸죠. 여러분 독점 시장이 시장 지배 힘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다 맞는 것이었죠.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은 가상의 독점 기업 갑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은 수량 한 단위의 변화에 따라 총 수익과 총 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수요 곡선은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란 것은 최대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 Q1은 최적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Q1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계 비용이 무엇이죠? P1이 되겠고요. Q1을 이렇게 올라가 봤을 때 P2는 무엇입니까? 최대 지불 용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P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한계 비용을 빼면 되겠죠. P2-P1을 했을 때 이윤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최적 생산량 수준을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Q1 지점을 결정한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유지될 것이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P1이고 한계 비용은 계속 P1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면 이윤 또한 영원히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선지 3번 보겠습니다.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P2-P1일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종 시장 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한 것이다. P2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윤이 높기 때문이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가와 나를 참고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면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이 소비 감소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되죠. 이 부분은 똑같이 됐었는데요. 요 끝에서 달라져서 정답은 1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문에 나왔던 개념을 적용하는 거였네요. 사례 1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판매 1위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업체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상호 합의를 거쳐 반도체 대금으로 받은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A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자, 이건 방해남용 중에서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네요. 사례 2. 국내 건설업체 C사는 신축공사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D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D사의 입찰 예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D사가 최종 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명령하였다. 이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강조했었는데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었던 것이 되겠군. 아닙니다. 자, 합의를 하고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해 경쟁 사업자인 B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고 보았겠군.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선지 2번.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와 국내 PC 제조업체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방해 남용이 배타 조건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례 2에서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경쟁 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 사업자의 독과점 추구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 1과 사례 2에 확인되는 A사와 C사의 행위는 경쟁 제한의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단어 문제네요. 문맥상 A부터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문 A와 선지 1에 취하다는요. 모두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태도를 취했다. 태도를 가지다란 뜻으로 같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지문 B에 나눈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선지에 나눈다는 즐거움 그리고 감정 같은 것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선지 3번입니다. 지문 C에 말하다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선지에 말하다는 평하거나 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지문 뒤에 분리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해지거나 이름이 붙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선지의 분리다는 이름이나 명단이 소리내어 읽히며 대상이 확인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지 5번. 지문 위에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선지에 이루어지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